마 회장이 30년 동안 그렇게 찾아 헤매던 그 딸, 바로 정숙희였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정숙희는 마 회장의 아들 마동석과 깊은 사랑을 나눴던 사람이고요. 이게 그냥 막장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비극이에요. 오늘 회차 보면서 진심으로 입이 안 닫혔거든요. 자, 지금부터 오늘 방송에서 터진 폭탄들 하나하나 다 터뜨려 드릴게요. 자, 일단 오늘 회차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게 있어요. 마 회장의 친딸 은혜의 정체가 드디어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동안 드라마는 마 회장이 잃어버린 딸을 찾아 헤매는 장면을 꽤 여러 번 보여줬잖아요. 근데 오늘 그 딸이 바로 정숙희라는 게 밝혀졌어요. 여기서 잠깐 생각해봐야 해요. 마 회장이 정숙희를 어떻게 대해왔는지 기억하시나요? 딸인 줄도 모르고 마치 며느리를 대하듯 혹은 그냥 남처럼 대했잖아요. 그 장면들이 이제 다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때 그 냉랭한 눈빛이 사실은 딸을 알아보지 못한 채 내치던 아버지의 눈빛이었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진짜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근데 이 반전이 더 잔인한 이유가 있어요. 정숙희는 마 회장의 딸이면서 동시에 마 회장의 아들인 마동석의 연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장미와 마설인, 이 쌍둥이는 단순히 마 회장의 손주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의 딸이 낳은 아이이자 동시에 아들의 아이이기도 한 셈이죠.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안 돼요. 근데 이게 현실이 된 거예요. 족보가 완전히 붕괴된 거예요. 마 회장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문의 서열, 혈통의 질서, 이게 한 방에 날아간 거거든요. 그리고 이 진실이 공표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조차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당신은 내 며느리인가요? 형수인가요? 고모인가요? 이 질문이 공중에 떠도는 상황. 진짜 드라마가 이 가족관계의 붕괴를 어디까지 밀고 나갈지 오늘 회차를 보면서 등골이 오싹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채화영이 왜 그렇게 수키를 증오했는지 이제야 퍼즐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수키가 단순히 마동석과 사랑에 빠진 여자였던 게 아니라 마 회장의 진짜 핏줄, 즉 채화영이 가장 두려워해야 했던 존재였으니까요. 채화영 입장에서는 수키가 그냥 눈엣 가시가 아니었어요. 존재 자체가 자신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시한폭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집요하게, 집착적으로 수키를 몰아붙였던 거고요. 오늘 회차에서 두 번째로 터진 폭탄은 채화영의 악행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계획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채화영의 악행은 단순한 욕심이나 질투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건 30년에 걸친 치밀한 복수 프로젝트였거든요. 30년 전 채화영은 마 회장의 손녀이자 정숙희의 딸인 마설인을 납치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자신의 친딸인 것처럼 속여서 키워왔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아이가 예뻐서? 아니에요. 마 회장의 진짜 핏줄을 자기 손 안에 두고 그 아이를 볼모로 삼아 마 회장의 재산에 접근하려 했던 거예요. 설이는 채화영에게 있어 딸이 아니라 협박 카드였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잔인한 발상인지 생각해보세요. 평생을 엄마라고 부르며 다른 사람이 사실은 내 친어머니를 짓밟고 나를 유괴한 범인이었다면요. 마설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느낄 감정은 단순한 배신감을 넘어설 거예요. 정체성의 붕괴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내가 엄마라고 불렀던 그 사람은 내 인생을 통째로 훔친 사람인가? 이 감정의 폭발이 다음 회차에서 어떻게 그려질지 진심으로 기대되면서도 가슴이 무거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채화영이 지금 설인을 해외로 빼돌리려 한다는 게 더 노골적이에요. 진실이 밝혀지기 직전인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증거를 숨기고 도망치려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마대창 회장 직계 가족들이 진실의 문턱 바로 앞까지 왔잖아요. 이제 채화영에게 남은 카드는 많지 않아요. 여기서 잠깐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다음 회차 리뷰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 회차에서 소름 돋은 장면 하나 더 있었죠. 두꺼비 동이 장면이요. 한영자가 내밀었던 두꺼비 동이의 무늬가 마 회장 가문의 대물림 수저 무늬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장면. 저 이 장면에서 진짜 소름 돋았어요. 작은 소품 하나로 핏줄을 증명하는 이 연출, 작가가 이걸 얼마나 오래전부터 심어놨을지 생각하니 무서울 정도예요. 강백호는 마 회장의 친손주였던 거예요. 백호는 지금까지 입양하라는 서름을 딛고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어 온 인물이었잖아요. 그 억척스럽고 뚝심 있는 태도가 사실 마 회장의 피를 그대로 이어받은 거였던 거죠. 이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마대창 회장의 반응이 오늘 회차의 진짜 클라이맥스였어요. 백호를 바라보며 내 핏줄이었다니라는 뉘앙스로 오열하는 그 장면. 30년 동안 채화영의 거짓말에 노란한 세월에 대한 회한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거든요. 그 눈물이 단순한 감격의 눈물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왔는가에 대한 자책과 분노, 그리고 이제야 찾은 것에 대한 안도가 뒤섞인 복잡한 눈물이었거든요. 그리고 오장미와 강백호의 관계도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어요.
서로를 의지해온 조력자 관계였는데 이제는 가문의 진실이라는 거대한 짐을 함께 짊어져야 하는 운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백호가 이 진실을 알게 됐을 때 마 회장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큰 혼란 속에 빠질까요? 이게 사실 다음 회차의 핵심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하거든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회차의 또 다른 핵심, 이강혁의 자수 결심이에요. 최화영의 오른팔이었던 이강혁이 자수를 결심했다는 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최화영의 성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 하나가 빠져나간 거거든요. 근데 이게 더 감동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강혁이 자수를 결심한 이유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친아들 강준호 때문이었어요. 평생을 최화영의 도구처럼 살아온 남자가 아들 하나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는 선택을 한 거거든요. 이 장면에서 이강혁이라는 인물의 입체성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그냥 악당의 하수인이 아니었어요. 최화영이라는 거대한 악의 그늘 아래서 스스로도 희생자였고 아들만큼은 그 그늘에서 꺼내주고 싶었던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 선택이 얼마나 늦었든 간에 그 선택에 담긴 감정만큼은 진짜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강준호예요. 준호는 셰프로서 당당하게 성공하고 싶었던 꿈이 있었잖아요. 그 꿈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최화영의 뒤처리를 하다가 납치범이라는 낙인을 얻게 된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준호는 자신을 파멸로 이끈 게 세상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준호가 어머니를 원망할지 아니면 끝까지 순응할지 이게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예요. 그리고 내부에서 균열이 시작된 순간 최화영의 왕국은 정말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많은 비밀을 알고 있던 사람이 등을 돌렸으니까요. 이제 최화영이 무엇을 하든 그 뒷면을 설명해줄 증인이 이미 존재하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제 모든 화살이 최화영 한 명을 향하고 있어요. 30년 전의 납치 사건부터 마 회장의 재산 갈취 음모까지 그녀가 저지른 모든 죄악이 핏줄이라는 이름의 심판대 위에 올랐어요. 이 여자 이제 어디로도 도망갈 곳이 없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완전한 제 뇌피셜이에요.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요. 이번 회차의 복선들을 엮어서 생각해 본 거니까 가볍게 봐주세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조금 어두운 방향이에요. 마서린이 최화영의 악행을 알게 되더라도 즉각적으로 정숙희 편으로 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마서린은 평생을 최화영의 딸로 살아왔거든요. 아무리 최화영이 악인이라 해도 그 30년의 정서적 유대감은 하루아침에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마서린이 당신이 저지른 건 용서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나는 당신이 키운 사람이에요 라는 뉘앙스로 최화영을 외면하는 대신 대면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인간적인 반응이거든요. 이번 회차에서 마서린이 최화영의 곁에 있으면서도 계속 뭔가를 눈치채는 표정 연기를 보여줬잖아요. 이미 반쯤은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확인하길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심리가 다음 회차에서 어떻게 폭발할지 이 방향으로 갔으면 진짜 명장면이 나올 것 같아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더 급박한 방향이에요.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요. 최화영이 궁지에 몰리는 순간 마서린을 이용해 마지막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화영은 지금까지 항상 패가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마지막에 숨겨둔 패를 꺼내는 방식으로 위기를 돌파해왔잖아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서린을 해외로 빼돌리려 했던 건 단순한 도주가 아니라 마지막 협상 카드를 확보하려는 시도였을 수 있어요. 내가 서린을 데리고 있는 한 아무도 나를 어떻게 못해라는 논리로 마 회장에게 거래를 제안하는 거예요. 이번 회차에서 최화영이 이강혁의 배신을 알아챘을 때의 표정이 공포보다는 이제 막판이다라는 결의에 가까웠거든요. 그게 복선처럼 느껴졌어요. 그 복선이 맞는다면 다음 회차는 최화영이 마서린을 앞세운 마지막 승부로 채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순간에 마서린이 스스로 최화영을 밀어낼 것인지가 이 드라마 전체의 최대 클라이맥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음 화의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마서린은 최화영의 손을 뿌리칠까요? 아니면 끝까지 그 손을 붙잡을까요? 30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거짓 가족 앞에서 진짜 핏줄과 거짓정이 맞붙는 순간 마서린의 선택 하나가 이 드라마의 모든 것을 결정해요. 저는 그 장면이 오기 전까지 잠을 못 잘 것 같아요.